자, 덕현이가 물론 이 객원 해설위원에 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라리가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슈페르코파 아틀레틱 빌바오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 그 객원 해설. 아, 네네. 이 형철이 그런 말 하면 DM 안 받나요? 몰라요.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되게 괴롭혀 요새. 그게 영철이의 어떤 그 캐릭터가 좀 유약한 이미지와 아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도 누구를 괴롭힌다는 느낌이 좀 덜 들죠. 약간 반격한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혹시 징계세요 이런 것도 그렇고. 네네. 예. 자, 어쨌든 슈페르코파에서 빌바오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마르셀리노 감독은 부임하자마자 일단 트로피 하나 올렸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를 다 까부수고 이긴 거니까. 아, 그쵸. 예, 예. 그 세계관 최강자들을 다 두드러 패고 그렇지.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사실 올해 세계관 최강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아틀레티코 네, 마드리드.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본인들보다 이 큰 클럽들을 조지고 우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좀 박수를 보내야 될 네. 일이 아닌가.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이런 빌바오의 그 선전이 조금 반가웠던 건 정말 이 팀은 한정적이잖아요. 아주 특이한 클럽이죠. 정말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 네. 물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기조는 순혈주의라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페인 있을 때 말라가 이전에 이쪽 지역에 한 6개월 살았었습니다. 그 바스크. 네. 일도 여기서 한 6개월을 3개월 정도 했었고 실거주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여기만의 그런 뭔가 색깔이 있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나 왜냐하면 사실 산마메스에서 빌바오 선수들이 조지잖아. 오늘도 바르셀로나 선수 저는 솔직히 그 정도면 두드려 맞은 거예요. 맞아. 특히 메시랑 대용 같은 그래. 경우에. 야, 대용은 맞으면 보니까 이러고 있더라. 근데 그래서 혹시 뭔가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좀 터프하죠. 어. 일단 체구 자체도 엄청 크고, 좀 크고. 제가 라리가 처음 중계하던 시즌에 아틀레틱 빌바오 스쿼드를 쭉 정리하다 발견한 건 170 미만 선수가 스쿼드 전체에서 5명인가 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좀 체격적으로 좀 괜찮다. 네, 그렇죠. 그래서 빌바오가 어쨌든 우승을 했는데 바르셀로나가 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그리즈만이 이날 이제 멀티골을 넣었는데 끝나기 직전에 비알리브레가 무니아인의 프리킥을 골로 연결하면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 그렇지만 간만에 좀 빡빡 잘했는데 괜찮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냐키 윌리엄스가 마무리를 하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죠. 정말 뭐 압박이라는 이 두 글자가 빌바오한테 정말 좀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닌가 싶고 결국에는 정상에 서면서 또 바르셀로나를 누르고 트로피를 하나 따게 됐습니다. 그 마르셀리노 감독이 이제 얼마 전에 부임을 했어요. 맞아요. 마르셀리노 감독 첫 경기를 제가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도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였거든요. 예. 근데 그 경기는 2대3으로 졌습니다. 네. 바르셀로나한테. 근데 지금 마르셀리노 감독이 지용을 잡자마자 빌바오가 어쨌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근데 마르셀리노는 앞선 1819 때도 어쨌든 발렌시아에게 코파델레이 우승을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바르셀로나가 희생양이었지. 그래요. 우리가 바르셀로나만 만났다 하면 지금 우승 트로피를 계속 트로피를 지금 리그에서 졌을지언정 토너먼트에서 만나면 중요한 순간에 딱딱 트로피를 가져오니까 이게 제가 이날 그 첫 번째 경기 중계하면서 놀란 건 저는 약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설마 사사 있을까? 첫 경기부터 그냥 사사이 때려 박더라고. 마르셀리노는 사사이거든. 네, 무조건 사사이. 어떻게 보면 사실 시메오네의 그 사사이를 보급판으로 잘 녹이는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전에 에멜이 나가리 되고 아르테타 얘기가 막 돌긴 했었습니다만. 마르셀리노 같은 감독이 와도 일단 안정화시키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될 텐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특색이 엄청나게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마르셀리노가 최근 이 야인 이전의 시즌에 트로피가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정상에 서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슈페르코파가 바스크 더비를 치르는 두 팀, 소시에다와 빌바오 그리고 엘 클라시코를 치르는 레알과 바르사가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결승에서 이거 바스크 더비 성사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엘 클라시코 성사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럼 빌바오가 빡빡. 그렇죠. 1-1-3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데어 클라시코 그리고 엘 클라시코. 근데 이제 데어 클라시코가 됐죠. 그렇죠. 결승은 데어 클라시코가 됐고 이게 좀 글쎄요. 저희가 이제 뭐 레알 바르사가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메시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나는 메시나 그런 거 처음 봤어. 저는 이게 메시가 고의적으로 이거를 쳤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안면을 가격한 게 아닌가. 근데 솔직히 너무 과격해요. 나는 메시가 이런 종류의 플레이를 하는 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메시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예. 되게 잘못된 행동이고 어쨌든 과격하게 너무 이렇게 뿌리치다가 빵 쳤어요. 나는 어느 정도 본인이 뭔가 지금 빡쳐서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많은 감정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장 후반 그리고 막판이었어요. 네. 비아리브레랑 경합을 하던 도중에 이제 가격을 했고 정말 클럽 커리어 통산 첫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이 다이렉트 레드카드가 처음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클럽에서. 네. 국가대표에서는 이미 2장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에서 한번 받았고 친선전에서 한번 받았어요. 그래. 근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빌바오가 이날 메시랑 대용은 진짜 짜증나게 했어요. 네. 진짜 짜증나게 했고 맞아. 짜증 날 만한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이거는 좀 과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메시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커리어 내내 과격한 플레이에 계속 노출이 돼 있던 선수잖아요. 옛날에 보면 사실 진짜 발목을 조져. 나는 지금은 오히려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한창 전성기 때 보면 그냥 담그겠다고 들어가잖아. 근데 그때도 부상이 많은 선수가 아니었다는 게 네. 얼마나 자기 관리도 그렇지. 열심히 했고 뭐 이제 이런 거 알 수 있고. 근데 그때도 이런 종류의 플레이를 하진 않았는데 네. 물론 뭐 메시의 어떤 이거 지금 이번 건은 비판받아 마땅하긴 합니다만 뭐라 그럴까 그냥 막판에 폭발한 것 같아. 에이 씨 이러고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비아리브레가 이제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 퇴장 맞다. 나 얼굴 제대로 맞았다라고. 퇴장 맞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면 안 되지. 하면 절대 안 되는 되죠. 행동이고. 네, 이거 옹호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메시가 잘못한 행동이고 이 온다세로 라디오 진행자인 알프레도 마르티네스가 메시 징계가 한 2경기에서 맥시멈 4경기까지 주어질 수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스페르코파는 리그랑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엘체 그리고 아틀레틱 빌바오랑 다시 붙거든요. 이 리턴 매치까지는 결장이 어느 정도는 좀 확실시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프리시즌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야. 환하게 웃는 모습. 득점 순위도 상당히 올라왔고. 네, 쭉 이렇게 하다 근데 여기서 또 뿅 이렇게 잠깐 어쩔 수 없이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메시가 올 시즌에 피치치를 수상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논외를 할게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레반도프스키가 혼자 치고 가고 있으니까.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빠박하고 집중력 있게 골을 넣는 선수 지금 몇 선수 정도 있죠? 살라, 뭐 손흥민, 칼버트-루인 이런 몇. 뭐 이제 바디도 이제 그 범주 안에 포함이 됐고, 근데 라리가는 의외로 치고 나오는 선수가 없어요. 그래 그냥 고만고만해요. 뭐 제라르 모레노라든지, 아니 뭐 아스파스, 그렇죠, 이아고 아스파스, 뭐 이제 수아레스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막 몰아서 넣는 그런 스타일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2경기는 지금 못 나오게 됐다. 네. 아마도 못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지금 회장 선거가 미뤄졌어요. 원래 1월 24일에 지금 영주형이 그것만 기다리면서 경기도 광명에서 라포르타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현수막을 또 네, 걸고. 그 본인이 이제 차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차에서 기호 5번 라포르타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가 미뤄졌습니다. 네. 일단 새 회장 후보 3인방은 조안 라포르타 그리고 빅토르 폰트 여기에 토니 프레이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라포르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장이 되면 홀란드 나 라이올라랑 친분 있다. 그래서 데려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메시 잔류를 이제 또 언급을 했고 빅토르 폰트는 사비 헤르난데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선거 그 최종 후보에 선정되기 이전에도 사비에 관한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었고 빅토르 폰트도 마찬가지로 메시의 잔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찌됐건 이 최종 후보로 나온 이 회장 그 뭐랄까요 후보군. 그렇죠, 후보군이 메시 잔류는 1차적으로 메시는 잡아야지.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도 얘기를 영주형이 했지만 이 슈페르코파 타이틀이 쿠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하죠. 온건이든 급진이든 회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쿠만의 거취는 사실 쿠만도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이거를 땄다. 사실상 리가랑 챔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이번 슈페르코파가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선거는 미뤄졌으나 쿠만도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원래 1월 24일 날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3월 7일로 지금 미뤄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바르토메우가 사임하기 전에 계속해서 주장했었던 게 한 3월 15일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쯤으로 맞춰지게 됐어요. 이 카탈루냐 주정부랑 바르사 이 클럽이 미팅을 했는데 지금 카탈루냐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격리 조치를 좀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고 이 투스케츠 바르사 임시 회장에 의하면 현 격리 조치 내에서는 약 57%의 소시오들이 투표를 하러 올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6만 명 정도에 달하는 소시오들에게
특별 허가 조치가 그러니까 투표 때문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좀 무리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의료진이 이거 안 된다. 그거는 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 선거가 미뤄지면서 제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역시 쿠만의 거취죠. 네, 방금 얘기했던 그건데. 그러니까 종민이 형이 얘기했듯이 쿠만 입장에서 부임 첫 트로피 엄청 중요했어요. 엄청 중요해요. 물론 스페르코파가 뭐 코파델레이라든지 아니면 리그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타이틀이 있다는 거가 뭐 이렇게 왔을 때 야 너 뭐 했는데? 그러면 하라 했잖아. 그 씨발 레전드야 이 씨. 그러면 그래 그건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바로 욕을 막 나요. 그렇지. 네. 쿠만 입장에서. 네, 네. 네. 왜냐면 본인 이제 궁지에 몰렸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약간 본인한테 힘이 덜 실리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라포르트랑 폰트가 쿠만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이 둘이 어쨌든 유력하고 라포르타 쪽이 지금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두 후보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쿠만을 존중하고 계약 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폰트는 초반에는 조지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근데 이제 슬슬 바꿨지. 왜냐면 그거는 너무 오바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무 과격해. 아니 예를 들어 뭐 쿠만이 뭐 팀 한 5년 맡았어. 근데 최근 성적이 안 좋아. 그러면은 당장 나 간다. 나 사비 나 데려온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쿠만이 사실 동네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쿠만이 감독으로서 뭐 호불호와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바르셀로나로 봤을 때는 존나 레전드이기 때문에 레전드지. 얘기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발렌시아 팬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존나 싸빈 그거는 정말 이견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야 피터림 집에 가라. 그다음에 쿠만 너도 새끼 꺼져. 그럴 수 있는데 스페인에서 나가. 네, 근데 바르셀로나는 어쨌든 이 팬들이 그렇지. 쿠만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 기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바르셀로나가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뭐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 뭐 그런 건 있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감독이 교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슈페르코파가 중요했는데 슈페르코파가 나가리가 됐기 때문에 쿠만도 아씨 나가리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이제 리그에서의 성적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소영주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요, 영주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예. 시간이 뭐 어제 새벽까지 또 뭐 일하고 그러셨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일한 건 상관이 없는데 예. 가슴이 좀 아프네요. 자, 슈페르코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영주 형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락하고 메시는 클럽 커리어 처음으로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레드 카드를 받을 만한 반칙 장면이었죠. 그거는 충분히 받을 만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심이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서 VAR까지 확인한 다음에 메시에게 레드 카드를 꺼내는 장면이었으니까. 네. 아마도 메시 입장에서는 경기 끝나기 직전인데 자기는 공격에 가담해야 되는데 비아리브레가 앞에서 이제 깝죽거리니까 네,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거는 퇴장을 받는 게 맞죠. 네네. 근데 메시 입장에서는 바르셀로나에서는 레드 카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표팀에서는 몰라도. 네, 대표팀에서는 2차례 받았었는데 네. 바르셀로나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레드 카드를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본다면은 그 레드 카드 장면이 바르셀로나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좀 많이 씁쓸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사실 쿠만 입장에서 슈페르코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특히나 이 라포르타의 어떤 그 선거 운동을 하는 영주형 입장에서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쿠만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 게 예. 회장 선거가 미뤄졌죠. 3월쯤으로 미뤄졌어요. 예. 그래서 예상 날짜가 3월 7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카탈루냐 지역 그 단체들이 3월로 이제 미루기를 원해서 그쵸. 바르셀로나 회장 선거가 1월에서 3월로 미뤄졌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이제 쿠만 감독은 3월까지는 쭉 갈 것 같습니다. 리그 성적이 지금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슈페르코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1월에 회장 선거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월 회장 선거가 있었다면 쿠만 감독은 제 생각에는 자리 보존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1월이었다면.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스페르코파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승 트로피를 든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그쵸. 이벤트 대회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컵이니까. 그런데 쿠만 감독에 대한 지금 신뢰가 거의 뭐
50% 정도니까 5대5다. 50% 정도는 나가라. 50% 정도는 그래도 믿고 보자.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놓치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결승전 상대가 빌바오였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쿠만의 계획대로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소시에다드전 승부차기 끝에 올라갔고 저쪽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뭐 아센시오가 골대를 2번이나 맞히더라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탈락하고 빌바오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계획대로 됐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빌바오에게 그리즈만이 2골을 넣었어도 패배했으니까 네, 결국 이제 쿠만 감독 입장에서는 3월로 회장 선거가 미뤄진 게 그래도 다행이다. 어차피 회장 후보가 지금 3명이잖아요. 네. 이 3명이 에릭 가시아 영입도 합의를 했더라고요. 예. 1월이 아니라 여름 쪽으로. 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 에릭 가르시아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1월 이적 시장에서는 에릭 가르시아 영입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라포르타나 폰트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유사해요. 공원 자체가 일단 메시 잔류, 메시 잔류 또는 이제 홀란드를 비롯한 스타 영입,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안 이런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라포르타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분위기이긴 해요. 그래서 폰트 입장에서는 그래도 3월로 미뤄진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역시 라포르타에 대한 어떤 선거 운동 기간이 좀 길어질 텐데. 네. 뭐 그거는 뭐 다른 후보를 뭐 갑자기 바꾼다거나 이런 뭐 생각은 없으신 거죠? 아, 제가요? 예. 그놈이 그놈이야. 그놈이 그놈이다. 뭐 생각보다 저는 많이 좀 실망스러워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쁘거나 좀 다운되시진 않았었습니다. 아, 저요? 예. 아, 스페르코파 때문에? 아, 네네네. 아, 기분 나쁘죠. 이거 잡았어야 돼. 약간 억지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진짜로 기분 나빴어요. 아, 예. 새벽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리즈만이 2골이나 넣은 그치, 경기잖아. 오랜만에 넣었는데. 그리고 메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선발 출전한 경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잡았어야 되거든. 그리고 빌바오잖아. 아, 물론 이제 마르셀리노 감독이 와서 바뀌긴 했어도 네. 마르셀리노 감독 온 다음에 빌바오한테 또 이겼잖아. 그쵸, 2대3으로. 거기를 잡아야지. 근데 수비가,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수비가 지금 이렇게 개판인데 에릭 가르시아 1월에 영입을 해야지. 그런데 무슨 차기 회장 후보라는 3명이 합의를 해서 여름에 영입하겠다고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뭐 전문가나 팬들의 마음과 저기 경영진의 마음은 좀 다르다. 뭔가 좀 달라. 네. 왜냐면 지금 다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에릭 가르시아 카드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라는 거지. 네. 지금 수비가 이 개판인데. 네. 자, 이 정치판의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고 계신 친 라포르타 송영주 이 지부장과 연결해봤습니다. 자, 영종님 그러면 내일 SL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